그 KU 키스트 그 3주년 새로운 연구 R&D 센터로 이전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서도 사실은 융합대학원이 있고요. 그래서 융합대학 원장이 사실은 우리 화학생물공학부의 박태윤 교수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불려온 이유는 제가 보니까 염재호 총장님과 같은 스탠포드 출신이고, 원장님이신 이관영 교수님과 부원장님이신 안동준 교수님이 같은 화공이라서 그냥 그러한 인연으로 제가 와서 강연을 하게 된 그런 연유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이 융합연구라는 거는 사실 요새 아까 우리 이관영 원장님께서 굉장히 하이 프로파일 논문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이 프로파일 논문을 쓰려면 요건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데이터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의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혼자 자기 실험실에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융합 연구원 아니면 이런 융합 연구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만 우리가 정말 아까 바라실 수 있는 세계적인 선도 기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도 이제 전공이 화공 쪽을 했다 보니까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것은 조금 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웨이스트, 거의 그러니까 이 산업체에서 버리는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knowledge, 고급 knowledge, 예를 들어서 케미스트리나 피직스나 바이올로지를 집어넣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물질을 만드는 것을 좀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sustainable growth, 지속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한 4, 5년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만 덜렁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여기가 오늘은 융합 연구원을 새로 여러분들이 장소를 이전하신 거니까 융합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어반 소사이어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을 보시면, 중국이 그 문화혁명 때 아무것도 없던 암흑시대에서 그 인구가 15억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구들이 요새 이제 막 중국이 개발이 되면서 하는 걸 보시면 대도시 쪽으로 쭉쭉쭉쭉 모여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삶이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메가 시티처럼 모이게 되면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거는 이러한 어반 소사이어티, 특히 이러한 이 메가 시티에서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크게 보시면 다음과 같이 최근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게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파워를 아니면 그 인기를 아시겠지만, 이러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2010년을 가지고 여러분들 every single person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전 세대와 지금 세대는 확실히 바뀐 그러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들 요새는 오래 살죠. 요즘 기대 수명이 요새는 100몇십 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가시티에 사람이 살면 제일 중요한 게 물, 그 다음에 이러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조달을 쉽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그러니까 고층 빌딩을 살기 위한 새로운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이겠지만, 얼마 전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베이징 가면 공기 나쁜 거는 만천하가 다 하는데, 중국 정부가 전기버스로 바꾼다고 그래서 전기버스를 바꾸면 다 배터리가 이제 중요하게 돼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반 소사이티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잠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 여러분들 알리바바의 그 파워를 아시겠죠? 그 광군제 때, 싱글스데이에 그 딱 24시간 한 것이 저 롯데 백화점 전체의 매출액의 한 7배인가 8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파워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손에 찰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IoT나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실생활에서 이러한 스마트폰 베이스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스마트폰이나 어디에 붙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부의 김대영 교수가 이제 그 새로운 이런 패치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당뇨병 같은 걸 하는 것들이 뭐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에 나왔다고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다 이러한 그것이 고분자가 됐던 이노게닉 물질이 됐던 이런 것들을 반창고처럼 여러분들이 패치와이즈로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헬스 모니터링하고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건강 상태를 체크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퓰레이션을 보면 뭐 당연히 2050년까지 인구가 한 80억 정도까지 증가된다고 돼 있는데, 이 인구를 구분해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럴 포퓰레이션, 시골에 그냥 사는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거의 정체 상태에 있고 어느 이후에는 약간 감소 추세로 가지만, 이 어반 포퓰레이션, 도시에 몰려서 사는 사람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아시아 쪽에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에서 지금 이제 인구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그렇게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다 보니까 이 중국 내륙 지방에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이런 메가시티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넥스트 웨이브는 이제 아프리카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포슬 퓨일에 여러분들이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둬갖고 제일 문제가 여러분들이 뭐 CO2 이산화탄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에 영향을 많이 줘서 우리나라도 숙제를 제대로 못해서 지난 연말에 파리 그 기후조약에서 숙제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이라든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물이나 음식이나 이런 조달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뭐 태풍이 오고 뭐만 해도 음식값이 올리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다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는 이런 이 어반 파밍 시스템들이 돼서 이 안에 여러분들이 LED를 갖고 여러분들이 LED를 잘 조정해서 이 파장을 조절하면 상추나 인삼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1년에 2번, 3번씩을 경작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조강 시스템하고 이런 이리게이션 시스템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이런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에 가격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도심에서 만약에 경작해서 제공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다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물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물 갖고 이제 전쟁이 나는 이제 세세가 올 거라고 보고, 이제 물을 보면 뭐 최근에 UC 버클리의 세들락 교수가 서울대학에서 세미나 한 거 봐도 이제 워로 4.0 프로젝트 같은 거 해서 이 세디멘테이션서부터 그 다음에 이러한 멤브레인이면 다 재료적인 측면으로 멤브레인을 굉장히 이제 잘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이러한 박테리아들을 디스인펙션을 시킬 수 있도록 뭐 포토 캐탈리스트라든지 다양한 분야들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 다양한 분야들이 이렇게 융합이 돼서 큰 이렇게 메가 트렌드를 대처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고대 우수한 연구진과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내셔널 랩인 그 키스트가 이렇게 합쳐서 좀 새로운 문제를 어드레스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뉴욕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니까 대부분 사람 뉴욕에 보시면 이런 마천류 스카이스크레이퍼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스카이스크레이퍼가 트렌드가 점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고층 빌딩을 100층, 200층씩 지려면 기존의 컨스트럭션 머티리얼 갖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컨스트럭션 머티리얼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리신 이제 중국이 특히 그렇지만 이제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차세대 배터리 리튬 에어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오늘 이따 잠깐 말씀드린 리튬 설퍼 배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를 안 쓰는 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로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빌딩들도 에너지 세이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런 글래스 옆에 에너지 제로 글래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빛이 UV나 IR이나 이렇게 뜨거운 것들을 차단해주는 이러한 능동적으로 차단해주는 이러한 그 필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쉐이드들도 그 햇볕에 따라서 트래킹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굉장히 에너지 세이브 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이 BIPV 그러니까 빌딩 인티그레이티드 포토볼테이크 셀에서는 빌딩에다가 지금 서울대학교 관정 도서관도 최근에 크게 열었는데 그 지붕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그냥 솔라셀을 갖다 해서 학생들이 쉽게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LG 하우시스나 이런 데는 이제 모델 하우스를 줘서 아주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지오서멀까지 이용해서 솔라셀과 지오서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가 트렌드를 쫓아가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웨이스트 유틸라이제이션을 우리 말씀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화학 공장 보시면 뭐 이렇게 그 복잡한 화학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루드 오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 기준에 맞춰서 가솔린을 쓰게 되면 탈황 시설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탈황 시설을 거치면 황이 얼만큼 이 노란 가루인데 이 노란 가루가 이제 산만큼 나옵니다. 이거 골치가 아파서 이거 다 버리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버리는 걸 갖고 여러분들이 리튬 설퍼 배터리의 차세대 배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쪽 연구를 수행한 게 되겠고 이런 것들을 잘 쓰면 이 설퍼가 가공이 안 된 문제인데 가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IR 렌즈를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핸드폰에다 넣어서 아니면 드론에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밤에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걸 잡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플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회사들하고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결국은 이제 일렉트릭 비클이 이제 대세라고 돼 있죠. 뭐 퓨얼셀도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EV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는 이제 거의 EV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진짜 자동차에 이 배터리를 쓰려면 지금 현재 한 180km, 200km 가는 것을 500km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고 모든 전장 부품의 반 이상의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가 그렇게 악을 쓰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실험실은 이제 제 백그라운드가 화공이니까 결국은 반응공학, 연력학, 그 다음에 이동현상이 가장 우리 화공에서 백번 과목인데 이제 저희가 전통적인 화공을 해가지고서는 뭐 어디 연구비 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반응공학은 저희가 반응공학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아주 웰 디파인드 나노 크리스탈을 멀티그램 내지는 킬로그램 스케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블록 폴리머를 방막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소그라피에 쓴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에 응용이 되도록 이런 웨터빌리티를 컨트롤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퍼레이션이나 바디오메디카 이런 것들 응용 분야인데 이런 것 중에서 저희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 중에 우리가 설퍼, 익세스의 설퍼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설퍼의 문제점이 여태까지 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클링을 안 했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문제의 바틀렉을 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로즈 픽처인 뭐 리튬 설퍼 배터리 EV에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멀 이미징에 쓸 수 있다는 예를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산유국,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는 데서 땅에서 그것도 만든 거기 때문에 항상 땅에서 뭘 파면 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 생명체가 수백만 년 동안에 땅 밑에서 있으면서 썩어서 나오는 것이 사이올 같은 고분자, 그러니까 황 컴파운드들이 많이 있게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탈황 시설하면 이 황이 이 정도의 가루로 존재를 해요. 이게 골치가 아프니까 다 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WCU 과제를 5년 전에 하면서, 아니, 저도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는 거를 어떻게 좀 잘 쓰면 이게 되겠는데, 쓰는 거를 봤더니 아주 좋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들을 보니까 전 세계 산유국에서 이제 경질류, 중질류가 이제 중질류, 베네수엘라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중질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 황을 포함한 케미컬 컴파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러니까 설퍼를 가지고 있는 뭐 사이오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촉매를 써서 하면 H2S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클라우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런 퍼너스에 집어넣고 나오면 이놈이 파우더가 이만큼 나와요. 이 파우더가 얼만큼 많이 나오냐면 황을 일반적으로 황산을 만들고 하는 거 다 쓰고 나서도 1년에 한 1000만 톤 정도가 액세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유국에서 탈황 시설하면 이게 매해 만약에 저렇게 산만큼 쌓이면 정말 골치가 아픈 거죠. 심지어는 캐나다 같이 오일 샌드 같은 데서도 황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옐로우 파우더를 차곡차곡 싸서 피라미드를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쌓으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하냐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아주 좋은 성질이 있어요. 황은 제일 좋은 성질이 리튬 인서션이 돼서 에너지 덴시티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설퍼 배터리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실리콘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도 보시면 아직도 실리콘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갈륨 아스나이드가 나오고 뭐 화물 반도체 떠들어도 왜 실리콘을 씁니까? 싸고 안전하고 하니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우 머티리얼이 어번던트해야 돼. 그래서 이 좋은 성질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황의 또 좋은 거는 굉장히 일렉트리컬하게 인설레이트해요. 절연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고글절 렌즈, 저도 이거 사지만 프레임은 별로 몇 푼 하지도 않는데 웬 놈을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비싼지, 니콘이나 호야 거 사면 적어도 60만 원에서 안경 사면 한 100만 원 되거든요. 그 호야 렌즈를 보시면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높은 건 다 황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다 합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냥 가공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엔타이백테리아, 엔타이펀지사이달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에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 좋은 성질이 다 있는데 그 왜 사람들이 안 썼냐? 황이 아까 8 멤버드 링인데 가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놈을 녹였다가 뭘 써갖고 플라스틱처럼 뭐 스핀 코팅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솔벤트가 없어요. 자, 요 문제만 해결하면 요 좋은 성질을 쓸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5년 전에 생각한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새로운 걸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을 딱 썼더니, 이거 너 진짜 이거 이렇게 했냐? 그래서 이제 안개반태 우리가 커버가 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쭉 한 5년간의 이제 지속적인 연구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을 쓰는 거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터리, 제가 말씀드린 리튬 아이온 배터리,
지금 현존하게 좋다고 하는 게 이 커패시티가 한 200 정도 됩니다. 200 밀리암프 아워 per gram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캐소드 머티리얼에서 LCO라고 해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가장 많이 쓰고, 뭐 이제 LG나 삼성은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이제 새로운 레시피들인데 아무리 바꿔봐야 여기서 조금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노드가 또 좋아야 되니까 요새 실리콘 써가지고 조금 올렸다고 삼성이 떠들고 하는데, 그래봐야 몇 배예요. 근데 이 황을 보세요. 황은 그냥 A 멤버인데 두 개의 일렉트론이 들어가서 매스가 작기 때문에 스페시픽 코패시티는 이거의 몇 배입니까? 8배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제 커머셜라이즈를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면 하루에 한 번 차징을 하실 거를, 만약에 이것이 진짜 문제를 넘어갈 게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연구하는 사람이 계속 태클링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차징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배터리에 쓴다면, 이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슬라 밑에 7,700개의 여러분들이 노트북에 들어간 배터리를 훨씬 볼륨을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제 저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하이 리프렉티브 인덱스 폴리머. 이게 이제 리프렉티브 인덱스 1.7 정도가 이렇게 복잡한 컨덴세이션 폴리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모디피케이션 하면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훨씬 그 정도가 되고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몰리큘러 리프렉션의 그룹 컨트리뷰션처럼 보면 이 설퍼를 포함한 놈이 이 몰리큘러 리프렉션의 유닛이 딴 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고굴절 렌즈는 반드시 황이 들어 있습니다. 합성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황을 그렇게 파우더로 저렇게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럼 사람들이 못했냐 해서 문헌을 1930년서부터 50몇 년도까지 찾아봤더니 다음같이 8 멤버들이 황에 대한 엘로트로피 중에 가장 여력학적 안정돼 있는데, 이게 멜팅 템퍼처가 한 120도에서 30도 정도 돼요. 그럼 녹이면 이게 리퀴드처럼 되면서 다이 레디칼이 생성되고, 다이 레디칼이 붙어서 폴리머가, 그러니까 폴리설파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옐로우 파우더를 멜팅 템퍼처 녹이면 옐로우 리퀴드가 되고, 이놈이 폴리설파이드가 되면 폴리머가 돼서 이것을 뒤집어도 조청처럼 이게 폴리머가 돼요. 그러면 이제 된 거 아니냐. 문제는 요놈이 리버시블 해요. 요놈이 딱 온도를 낮추면 다시 여기서부터 노란 꽃이 피어나면서 파우더로 다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황을 여태까지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분들은 화학 중에 가장 유명한 분들인데, 토볼스키가 엄청나게 프린스턴에서 연구하셨고 했는데, 뭐 네이처고 뭐고 썼는데, 요 메커니즘만 왔다 갔다 했지 별로 컨트리뷰션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문헌을 찾다 보니까 저거의 가공성을 우리가 스핀 코팅해서 만들 수만 있고, 가공해서 우리가 폴리머처럼 찍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걸 먼저 하자 한 게 이제 저희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몇 년이 되면 내공이 쌓이니까 이제 이제 추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안개반트에 또 그 논문을 하나 썼는데,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라우트를 다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 멜트 프로세스에 어떤 뭐 이런 플라스티사이저를 디자인해서 집어넣으면 우리가 인버스 볼커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걸 갖고 할 수 있는 걸 갖고 렌즈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에큐스 솔루션에서 이렇게 다이 애나이온을 황으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멀전 중합처럼 여러분들이 스타이렌 모노몰 갖고 스타이렌 이멀전을 만들듯이 설퍼를 대량으로 아주 웰 디파인드하게 만드는 방법을 또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마지막은 이 설퍼를 어떤 사이클릭 모노머에다 집어넣어서 이러한 아주 잘 디파인된 설퍼를 가지고 우리가 옵티컬 어플리케이션 쓰는 걸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지금 현재까지의 라우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남들이 안 해서 그런지 굉장히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때 더티 사이언스라고 했는데, 이게 밸류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인용도도 높아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학생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좀 남이 안 하는 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진짜 좋은 전문가들이 이 융합대학원을 통해서 여러 번 하고 해서 좋은 논문 쓰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벤트가 설퍼 녹이는 게 없으니까 아예 그냥 파우더를 그냥 멜팅 템퍼에 녹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벌커나이제이션 할 때도 바이닐 그룹 쓰듯이 요것을 설퍼 양이 8, 90% 넣고 그 다음에 요런 애디티브를 한 10%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버스 벌커나이제이션 반대. 보통 여러분들이 타이어 회사에서 벌커나이제이션은 러버를 많이 쓰고 황 같은 거 조금밖에 안 넣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아까처럼 옐로우한 이런 솔리드가 되는데, 이것을 템퍼처를 낮춰도 아까처럼 노란 검버섯이 생기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올리고메릭 설퍼에 플라스티사이드를 쫙 집어넣어서 요놈이 자기네들이 언지핑이 되도록 되는 사이에 헤어핀처럼 여기 딱 걸려서 이놈이 아까서 A 멤버드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넣는 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보는데 무수정으로 됐습니다. 남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는 솔벤트 프리고 스케일러블. 우리가 그 다음 후속 논문 쓴 거는 1kg짜리로 우리 학생이 쉽게 그냥, 설퍼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받은 거 이렇게 갖다가 물 한 번 와싱하고 잘 말려서 그냥 저 애디티브 좀 집어넣어서 저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러한 애디티브를 집어넣으면 요 놈이 어느 이상이 되면 웬만한 오게닉 솔벤트, 아까 말씀드린 오게닉 솔벤트 설퍼가 전혀 안 녹는데 저걸 좀 모디파이하면 오게닉 솔벤트에 넣으면 이제 스핀 캐스팅도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몰딩이 다 된다는 거예요. 설퍼를 갖고 이렇게 몰딩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 한 게 이러한 마이크론 내지는 나노 몰드에다가 다음과 같이 설퍼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레고 모양의 하이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렌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데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 플라스틱 렌즈로 많이 쓰는 건 플렉시글라스라고 해서 PMMA를 많이 쓰는데, 이것들이 이 웨이브랭스가 3마이크론, 니어 IR 쪽에 보면 업섭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설퍼를 모디파이해서 투명하게 만든 것들은 이 업섭션이, 이 트랜스미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IR 리전에서 트랜스미션 하다면 이제 서멀 이미징이 되고, 이 서멀 이미징이라는 것은 디펜스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레스이온이나 이런 데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넣는 양에 따라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지금은 1.8까지 쉽게 올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새로운 애디티브를 넣으면 2.0까지 올라가요.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0.1만 올라가면 여러분들 렌즈 두께는 아주 여러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몬스트레이션은 플렉시글라스로 이 학생 사진을 찍으면 안 보여요. 흡수가 되기 때문에 IR 리전에서. 근데 저희 설퍼를 가공한 이 필름을 쓰면 이 서멀 이미징이 다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데모를 한 거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설퍼의 본드는 카본 본드보다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쉽게 깨졌다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 하니까, 이 좋은 그 점은 뭐냐면 셀프 힐링 프로퍼티가 있고 메모리 프로퍼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학생이 빼빼로 긁으면 불투명하던 것이 다시 넣고 한 70도만 어닐링만 하면 다시 깨끗하게 힐링이 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지블 이미지는 아직도 빨갛지만 미드 IR 쪽에서는 다시 투명하게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퍼를 한번 가공에 물꼬를 트면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배터리인데, 기존의 설퍼를 가공하지 않으면 한 50사이클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저희가 이 설퍼를 가공을 해갖고 이제 배터리 시스템을 옵티마이즈 하면, 지금 요것도 벌써 2013년에 쓴 논문이니까 300사이클 정도 돼도 처음에 1200에서 시작했는데 한 600 정도 내려가는데, 저희가 최근에 투과한 논문은 1000사이클까지 1200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 배터리 인더스트리가 요구하는 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보면 진짜 그 인더스트리에 원하는 거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요것을 액큐 솔루션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듐 그 설파이드를 갖다가 이거는 물에 잘 녹고요. 요걸 갖다 A 멤버링을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물에 잘 요렇게 옐로우 리퀴드가 되는데 여기다 서펙탄트를 집어넣는데 우리가 포지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넌 이걸 다 써봤는데 포지티브만 딱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면 이몰전이 되면 이렇게 터비드하게 되면서 이 터비디티가 이렇게 되는데 요 안에 요 오게닉 페이즈 안에 이제 크로스잉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퍼를 우리가 이멀전 형태로도 만들고 아까 전 필름 형태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야지 우리가 폴리머에서 쓰는 것처럼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곧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포지티브한 서펙탄트를 쓰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well-defined sulfur 나노 이렇게 만든 적이 없는데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 하면 우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내로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최근에 우리 학생이 한 거는 거의 1.0까지 이제 만들어요. 사이즈를 바꿔서.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요거 안에 설퍼를 얼마 넣는가에 따라서 요 레디카 다이 애나이온 사이의 설퍼의 개수 우리가 이제 설퍼 인더스트리에서 랭크라고 하는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설퍼 양을. 그래서 설퍼 양을 바꾸면서 사이즈도 커지고 랭크를 바꿈에 따라서 설퍼 양이 커지는 것을 정확하게 요 케미스트리를 갖고 정확하게 설퍼 양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은 뭐 이제 이런 그 서펙탄트가 서펙탄트의 역할뿐만 아니라 페이스 트랜스퍼 캐탈리스트에서 네거티브한 다이애나이온이 포지티브한 서펙탄트가 돼서 요놈이 오게닉 페이스로 이제 셔틀링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밝힐 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러한 이렇게 사이클릭 모노머를 갖고 이제 모디파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퍼는 아까 말씀드린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다양하고 저희가 이제 DFT 캘큘레이션 하면 굉장히 설퍼가 카본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리빙 폴리마이제이션 우리가 정확하게 웰 디파인된 폴리머를 만들 수 있냐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런 클루가 최근에 서울대학교 우리 최태린 교수가 이제 그롭스 캐탈리스트를 가지고 이러한 링 오프닝 그 메타시시스 폴리머라이제이션 해서 오토매틱하게 인시추 나노 파티클라이제이션 되는 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노브나 다이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리뉴어블스 여러분들이 그 석유화학 산업에서 C4 이상 C5 되는 DCPD 쪽으로 가면 거의 다 그것도 버려요. 석유화학 산업에서.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딜살더 리액션을 하게 되면 이 노보넨과 노브나다이엔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기다가 설퍼를 집어넣으면 설퍼 그 케이지가 하나, 세 개, 다섯 가지를 만들 수 있고 이 하나짜리는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와 다섯 개짜리 믹스처에 노보닌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롭스 촉매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설퍼는 디액티베이션 그러니까 포이즈닝을 시키는 촉매를 포이즈닝을 시키는데 이 촉매를 여러분들이 리간드 바인딩을 잘하면 이 촉매는 정확하게 디액티베이션이 안 되고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내서 요걸 갖고 풀 컨버전을 시켜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블록 코폴리머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두 번째 블록 설퍼를 포함한 블록을 넣음에 따라서 요 사이즈가 다음과 같이 리니어하게 내가 집어넣어서 늘릴 수가 있고 넣는 모노머의 양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이즈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나노에서 한 50나노까지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좋으니까 이 넣는 양을 M의 그 두 번째 모노머의 양에 따라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재보면 1.5에서부터 1.7까지 거의 리니어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이제 우에다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스터 커브가 있는데 아베수 그러니까 웨이블랭스를 4개를 바꿨을 때 그 리프렉티브 인덱스 얼만큼 퍼지나 하는 걸 보는 건데 그것이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크면 클수록 이 아베수가 적어지는데 저희 데이터도 그 마스터 커브에 잘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처음 했는데 아까 렌즈 같은 건 좀 볼그레하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묻는 게
투명한데 리프렉티브 인덱스 올리라고 자꾸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노미터 사이즈로 감싸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어플, 하나는 인터페이셜 폴리머라이제이션에서 한 80에서부터 500나노미터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well-defined sulfur particle을 만들고, 이것은 롬프 프로세스로 우리가 수십 나노미터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걸 갖고 옵티컬 어플리케이션, 이걸 갖고 이제 엔타이박테리나 다른 그 퍼틸라이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그 정유 산업에서 버리는 것들을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 예를 들어 갖고 뭐 케미스트리나 피직스나 바이올로지를 잘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아까 말씀드린 리튬 설퍼 차세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IR 렌즈 같은 거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예를 보여드린 게 되겠고요.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삼겹살 집에 가시면 갈릭에다 양파 많이 드시는데, 약간 드시면 좀 쏘죠. 이렇게 쏘는 맛이 나는데, 그 쏘는 맛도 다 오게닉 설퍼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설퍼들을 집어넣고, 특히 MSM은 건강식품이라고들 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 안에 설퍼는 여러분들 모든 그 곳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케미스트리가 어떤 피직스를 잘 집어넣으면 이런 안타이박테리얼 프로퍼티 같은 걸 아주 잘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저희 혼자가 한 게 아니라, 아까 저 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WCU를 시작할 때 제가 특별히 애리조나 대학의 이 제프리 편, 이 친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WCU로 누굴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외국 사람 데려오면 죽어도 못 온다고 그래서, 한국 친구인데 한국에 온 적이 없는 친구를 데려와서 한국을 좀 가르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친구지만 이 친구를 데려와서 케미스트리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한 5년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같이 쓴 논문이 30편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실험실의 연구 교수인데, 임지우 교수는 MIT에서 박사 받고 지금 저희 연구 교수로 있고요. 최태린 교수가 이제 그룹스 캐탈리스트를 도와줬고, 이쪽이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이 한 서너 명이 지금 하고, 지금 이 설퍼를 처음에는 학생들이 지저분하다고 다 안 하려고 하고, 여학생들도 싫어하고 안 하는데, 요새는 이게 논문이 좀 나오니까 다 하려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연구자들끼리 같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이 융합대학원의 이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연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